네, 포르쉐 지금 OHP19 변속기를 우리 지금 편집자님께서 좀 바쁘셔서 제가 이제 주말에 조립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지금 분해되어져 있는 그 아까 지난번에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클러치, 그리고 그 클러치에 작동되는 오링 종류들, 이런 거 전부 다 교환을 했어요. 이거 보고 저희 표현으로는 마스터 킷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 자동 변속기 분해 조립하는 그 키트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스터 킷이 있고 오버홀 킷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파트 소품만 들어가 있는 오링 키트들이 3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마스터 키트라고 하면은 이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오링을 포함해서 부싱 종류들, 뭐 테프론 종류들, 디스크까지 전부 다 붙어 있는 걸 이제 마스터 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키트를 사용해서 조립을 했고요. 이렇게 조립했다고가 다가 아닙니다.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뭐가 망가졌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디스크가 슬립이 생겼던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원인인 것 같은데, 간혹가다 디스크가 정말로 아주 말도 안 되게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링이 터져서 유압이 새서 반클러치가 잡히면서 탄 건지, 혹은 밸브 바디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유압 컨트롤을 못해서 반클러치가 잡혀서 디스크가 탄 건지, 어떤 고장났던 원인이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제대로 수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냥 지금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디스크가 탔다, 디스크만 교환하고 올리게 되면 그 차량을 오래 운행하지를 못해요.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한 5, 6개월 정도 타고 동일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가 탔으면 그 클러치가 왜 탔는지, 안에 있는 피스톤 오링이 터져서 유압이 새서 탄 건지, 지금 이 차량처럼 약간의 뭐 노후로 인해서 반클러치가 잡혀서 탄 건지, 혹은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다 붙어 있는 얘네가 문제가 있어서 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인은 해결하고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분해되어 있는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전부 다 탄 거, 전부 다 신품으로 다 교환을 했어요. 이 안에 클러치 총 지금 6개의 클러치 디스크를 모두 다 교환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오링 종류까지도 오링이 터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오링이 말 그대로 동그란 오링이 돼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면 이게 O자 형태가 아니라 D자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오링까지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공압 테스트를 이용해서 정확히 조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확인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공압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안에 클러치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부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 6개 클러치가 피스톤과 이런 걸 다 작동했을 때, 밸브 바디가 원활하게 유압을 넣었을 때 클러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공압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 다 해보겠지만, 편집자님 여기 한 번만 좀 찍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 부위를 보시면 저희가 유압 대신에 공압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보이실까요? 네. 자, 이런 형태로 유압이 여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온해서 딱 작동을 하게 되면 이 클러치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성기어가 또 고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소리만 좀 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모든 클러치가 제가 오링하고 디스크하고 전부 다 교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총 6개의 클러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밸브 바디를 제가 전체 한번 오버홀을 할 건데, 밸브 바디도 마찬가지 오버홀 키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좀 연식도 많고 좀 아마 박 대표가 좀 오래 소장할 건지 좀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밸브 바디까지 전체 오버홀 하는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걸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보통 오래 걸리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풀로 담긴 좀 뭐 할 것 같아서 우선은 분해해서 어떤 형태로 밸브 바디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OHP19 밸브 바디는 보통 메카트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컴퓨터가 외부에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컴퓨터가 요걸 이용해서 외부에 장착이 되어져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 6개를 가지고 온오프를 제어하고, 가운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듀티 제어, 요 밑에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가 더 있는데, 뭐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또 제어하는 밸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건 생각보다 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분해해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미로처럼 많이 보이시잖아요. 밸브 바디를 분해하면 얘 같은 OHP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게 전부 다 쇳가루예요. 검게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 쇳가루인데, 여기에 보면 요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분해해서 이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보이실까요? 혹시 움직이는 거? 네. 그 여기에도 지금 밸브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요거는 매뉴얼 밸브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자가 PRND를 넣었을 때 이 밸브가 요만큼 있으면은 뭐 중립, 후진, 뭐 드라이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의 기본적인 작동 구조는 저희가 밸브 바디를 분해를 하면은 뭐를 보냐, 우선 간단히 좀 요게 홈 라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라인이 있죠. 요 안에 보면 홈 라인이 또 이렇게 됐어요. 요 밸브가 어디를 막느냐에 따라서 유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 밸브가 막혀 있습니다. 안에 가만히 보면. 근데 얘를 이렇게 쭉 빼는 순간 열려요. 네, 보입니다. 요 안에 있는 밸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는 요 유로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밸브가 움직이면서 유로를 막아버리면 유압이 여기 흘러가는 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후진이 된다든가 중립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 PRND 매뉴얼 밸브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고, 또 요걸 다 뚜껑을 열어서 요 안에 밸브를 다 분해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면 밸브 바디의 밸브 기본 스프링과, 이것도 저희들도 솔직히 100%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분해할 때는 하나하나씩 저희들도 분해를 하는 편이고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감으로만 정비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을 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작업하는 거를 저희들도 권해드리고 있고, 또 그게 정답입니다. 매뉴얼을 꼭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되게 지금 빡빡해요. 걸려요. 요건 부드럽고 끝에 가서 지금 딱 걸립니다. 뭐 느낌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걸려요. 이 얘기는 이 안에 쇳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변속 충격 혹은 슬립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리는 부분을 모두 다 해결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안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유로가 이렇게 가는데, 자, 저희가 밸브 바디 기본적으로 지금 어퍼 밸브 바디 하나만 지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밸브가 쩔었다고 제가 잠깐 표현했죠. 여기가 지금 고착이 돼서 쇳가루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쇳가루 때문에 쇳가루 스크래치 난 자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얘네들은 유압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요건 이제 제가 차차 하나씩 다 분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이 밸브 바디 안에도 휠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휠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쇳가루가 많이 발생됐을 때 이 밸브 안에는 들어가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런 휠타까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스프링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책 밸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를 얻다가 잘못 꽂게 되면 이 차량은 비정상적인 작동을 해요. 요건 이제 볼을 대신해서 옛날에는 이런 마킹 하나 가지고 책 밸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압 회로가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 갈리면 이 바디 플레이트에 걸리면서 여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껴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책 밸브 역할을 하면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스켓입니다. 단순히 이 가스켓까지도 교환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가스켓은 한번 분해를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해야 되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쇳가루들. 이 쇳가루가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치명적인 것들이 이런 쇳가루들이. 그래서 전부 다 분해해서 클리닝을 하든 아니면 오버홀을 해서 이 밸브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뭐 자기 차들 밸브 바디 분해해서
나도 한번 클리닝 해봐야지. 요거 클리닝하고 저희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제 마음이 다 편해요. 시원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혹시나 오너분들께서 직접 밸브바디 분해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간혹가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차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 100이면 100 거의 다 책 밸브를 잘못 꼽으셨거나, 이런 스프링의 위치 지금 잠깐 보셔도 스프링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프링이 두께 같아서 위치가 바뀌어도 리턴되는 스프링들이거든요, 되게. 근데 이 리턴되는 힘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길이만 맞다고 해서 끼워버리게 되면 얘도 단편적으로 그래요. 얘는 되게 스프링 탄성 계수가 되게 약하고, 얘는 탄성 계수가 되게 셉니다. 이것도 지금 생긴 거 같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만 바뀌어도 변속기는 이상 증상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밸브 바디는 조금 혹시나 보시게 돼도 매뉴얼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밸브가 어떤 거고, 어떤 게 돼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꼭 숙지하시고, 혹은 매뉴얼을 옆에다가 놓고 하시는 걸 저희들도 권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매일 분해하는 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매뉴얼을 옆에 놓고 분해하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솔직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밸브 바디가.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해까지는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밸브 바디를 분해해서 보여드렸던 이유는, 변속기가 단순히 뭐 유압이 작동이 되고 그 유압의 힘으로 어떤 클러치 눌러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밸브 바디예요. 그래서 얘 밸브 바디의 수리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적인 부분들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간혹가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컴퓨터입니다. TCU. 요거는 이제 8HP 계열인데 미션 안에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요게 컴퓨터고요. 컴퓨터가 솔enoid 밸브를 다 전원을 넣어서 온, 오프를 시켜주는 이런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역시도 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뭐 클론화 시켜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너무나 다양해요. 하지만 이 밸브 바디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클리닝을 하게 되면, 이 아마 박 대표 포르쉐는 신차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변속기와 엔진 이 부분만큼은 아마 신차 컨디션의 90% 이상까지 올라오게끔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립하는 데는 대략 한 하루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 좀 저녁에, 지금은 좀 바쁘고 뭐 해서 저녁에 좀 꼼꼼하게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해서 막 사단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서 영상에 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조립을 해서 모든 걸 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OHP19 지금 밸브바디를 조립을 마무리했고, 간단히 영상에 좀 하나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지금 밸브바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지금 이 OHP19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6개, 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솔레노이드 밸브의 양불 판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장비를 좀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지금 이쪽에 보면 굿, 여기 엔진이 이제 노 굿이에요.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12V의 전압을 공급했을 때, 실제 온되고 오프됐을 때까지 이 파형을 가지고, 만일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거칠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만일에 이 거칠다는 그래프의 표현은 뭐냐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온됐을 때 부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30번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테스트 해볼 건데,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노굿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좋다는 건 제가 일부러 임시적으로 안 좋게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 요거를 파형을 제가 여기에는 지금 50개 이 파형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신품들의 특성값을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테스트할 게 1번인데, 제가 2번 그래프 갖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1번인데, 그럼 지금 1번 요 테스트는 지금 굿, 정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에러 비율이 4%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못 쓴다, 수리를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6개를 한번 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운데 걸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쪽 걸 또 똑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희 카운터를 한번 볼게요. 노굿, 굿이 나오는지. 총 30번을 테스트할 때 굿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다른 쪽 이 총 3개 중에 이제 세 번째 거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4%의 오차 비율을 줬을 때
정상적인 파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스트로지 2번에 했던 건데, 스트로지 1번은 이건 이제 변속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이 변속 솔레노이드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굿. 이 파형이 일치하게 되면 굿이 나오는 거고, 불일치하게 되면 노굿이 나오는 건데, 노굿이 나오게 되면 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보면, 자, 이거 이제 5번째 솔레노이드 밸브도 마찬가지 테스트는 소리는 조금씩 다른데, 자, 마지막 하나 더.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변속기를 많이 수리하는 업체들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가장 중요해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의 정상적인 파형과 또 정상적인 전압, 솔레노이드 밸브들마다 다 저항과 전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항값을 입력을 했을 때, 온 됐을 때 파형, 오프 됐을 때 파형,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님은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저희도 표를 적어 놓고, 어떤 ZF 6HP 계열의 EDS 1번은 저항이 통전 전에는 어떻게 되고 통전 후에 전압은 얼마를 줘야 된다까지 지금 표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밸브 바디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해요.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내용을 좀 다루고 싶긴 한데, 솔직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하는 과정들, 저희가 또 어떨 때 이걸 쓸지 말지 결정을 하느냐, 단순히 느낌만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쓸지 말지 저희들도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20년 넘게 변속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제 감보다는 이런 뭐 기기, 장비를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건 내 판단이 맞다 혹은 그르다,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밸브바디 오래된 차종이지만 조립할 때도 매뉴얼들이 간단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뉴얼들을 다 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차량들이 OHP 19에서 어떤 솔레노이드 밸브의 저항이 얼마가 나오고 얘는 저항이 또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런 표, 이거 솔직히 저희들도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너무나 다양한 밸브바디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작업실 안에 컴퓨터 하나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맞게끔 저희가 이제 뭐 구글링을 통하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검 다 마무리했고, 밸브바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체 분해해서 안에 있는 슬러지 가루들, 색 가루들 전부 다 지금 클리닝을 했고, 밸브바디를 장착을 하고, 저 차량을 이젠 박 대표가 기다리고 있는 포르쉐에 장착을 해서 시운전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가 어떤 정비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끝나고 시운전할 때 과연 될까 말까, 이 좀 심장 좀 졸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장착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